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펴보면서 어떤 게 재밌을까를 고르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는 것보다 슬쩍 뒤에 있는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3개의 페이지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걸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싱글벙글 일본에서 가장 귀여운 여고생 논란. 왜 논란이죠?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 남자의 뭔가 얼굴에서 순수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건 읽지 않도록 하고요.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불경한 자 이러면서 성경책으로 그 머리통 터뜨려 버리는 그 캐릭터 닮았다. 예, 찾아보면 있기는 하네요. 뒤에 있는 분들도 다들 외모가 빼어나시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요. 술 마셨다고 논란이구나.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뭔가 귀엽고 청순한 그런 이미지를 원했는데 술 마신다고 하면 미성년자 때 술 마시는 사람 치고 정상인이 없다. 이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부모님이 주셔가지고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마시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술 마시고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그런 종류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금 인방대회 상황 요약. 지금 운타라 때문에 대회 난리 났다고? 왜? 울프가 좀 똥을 지려서 스크림 0승 19패를 했다. 그래서 압도적 벨붕 1픽 카드 운타라 끼워 넣었더니 2승을 했다. 그래서 그냥 울프 팀이 운타라 데려가라 해서 울프 운타라 팀됨. 그랬더니 그냥 탑라인에서 라인전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수준으로 전부 개박살내서 역대급 운모컵 소리 들으면서 운타라 플러스 울프 팀이 양하고 우승해버릴 기세다. 저도 치즈즈컵 그 틀어놓은 다음에 밥 먹고 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순삭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가 6승 0패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큐베 전 선수가 갱킹도 잘 가고 초반 이득을 되게 잘 벌어왔는데 그러면서 운타라 선수도 좀 꼬이게 만들어 놨었는데 근데 자력으로 극복을 해내고 막 몇 번의 위기도 본인들이 다 이겨내고 하면서 6승 0패 만들어내는 그 멋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파죽지세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때려잡고 이러면은 논란이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프 얘기로는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고 막 0승 19패에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뭐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밸런스를 좀 맞춰야지. 그 와중에 이렇게 운타라가 털어버리니까 T1이 치즈직 먹으려고 사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울프 같은 경우에도 T1 소속 스트리머고 운타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안티들이 운타라 유튜브를 테러하는 중이다. 대회 불탄 거 요약. 첫 번째로 팀 확정 이전, 참가자끼리 팀원 바꿔가면서 내전 돌릴 때는 울프가 좀 많이 못했다. 그래서 0승 19패, 1승 19패, 0승 20패 말이 되게 많은데 여튼 팀장탈 위치에서 못하고 좀 눈물을 보였다. 울프가. 그리고 같은 팀으로 운타라 선수랑 같이 내전을 하면서 드디어 몇 번 이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내부 투표로 평가를 좀 박아버려가지고 팀원 1픽 할 수 있는 자리로 당연히 운타라를 데려오고 그랬겠지요. 그렇게 팀을 완성을 했고 그렇게 완성한 팀으로 돌렸는데 승률 2등 정도로 하고 강팀 취급을 받았다. 팀이 완전 완벽한 건 아니고 약점이 있어서 몇 번 지기는 했다. 오늘 경기 1일차 단판 시작했는데 탑 라이즈로 상대탑 완전히 털어버림. 이건 좀 심각하네요. 그렇게 역대급 운타라컵이라면서 벨붕이다 노잼이다 소리 나오면서 과몰입한 인방충들이 운타라한테 좀 공격을 가했다. 근데 운타라는 원래는 섭외 땜빵이었다. 원래는 안 나오는 거였는데 원래 나올 인원들 몇몇이 변동 생기면서 주포지션 탑으로 간 것뿐이고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게임
뭐 던지고 열심히 안 하고 똑바로 안 하고 이러면은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람께서는 분위기 못 읽고 좀 역대급으로 해선 안 될 말들 몇 번 한 것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좀 보이고 있다. 여기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제일 못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간 건데 왜 문제이시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가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0승 19패 내지는 1승 19패 뭐 이런 팀에서 운타라 데려가서 이렇게 벨붕 수준으로 때려잡고 있으면은 다른 팀이 운타라 데려갔으면 이건 노잼 수준이 아니라 빨리 그냥 조기종영 했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운타라를 데려온 게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은 몰랐겠지. 운타라가 주포에서 저렇게 잘할 줄 몰랐겠지. 근데 잘한다고 가가지고 테러하고 이러는 건 또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네요. 이화여대 페미니즘 근황 학생들 중 약 90% 그러니까 설문 응답자들 중에 90%가 본인을 페미니스트로 정의를 했다. 최근에는 페미니스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스텔스 페미니즘이라는 명칭을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남자들 죽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여성 인권이나 보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맞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체성을 숨기는 주된 이유는 주변인과의 갈등을 우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인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네요.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페미니스트임을 숨긴 이유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290명이었나요? 480명 이렇게 되는 인원들 중에 이 인원이 안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했더니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낙인이 두렵다. 본인들이 행한 일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한 잣대나 철퇴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그런 게 있다. 가까운 이들과 괜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충분히 페미니스트답지 않다. 본인은 그렇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어디에서 당당히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낙인이나 두 번째 다른 이들과의 갈등과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회에서 받을 불이익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내용도 있네요. 본인들을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정의를 했지만 그중 82.5%는 이를 숨긴 경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을 스텔스 페미니즘으로 이끈 가장 큰 사회적인 배경은 단연 백래시다. 온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페미 사냥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가요? 누구한테 맞는 거야? 본인들이 그렇게 밝히면은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거는 뭐 밑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폭행 당했으면은 막 돈 뜯어내고 개꿀 아니냐. 상대편 아주 그냥 사회에서 나락으로 꽂아 내려버릴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도 그게 백주대낮에 그 대로변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그 뒤에도 막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피해자분들 보면은 그게 정신적인 피해라는 게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또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없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저는 여기에 긍정적인 경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나 제 말들이나 이런 게 그래도 뭐 최대한 좋게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 수수 씨는 여성 의제와 관련된 집회들이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의견 표명을 지향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권 김현영 교수분 역시도 억압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겪는 억압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역으로 현대사회에서 남성분들이 겪는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다가 토로할 곳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곱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남성분들도 좀 도움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야? 그렇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되게 공격적이고 남성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성분들 중에도 싸움 걸고 비꼬고 괜한 부정적인 감정 유발하고 조장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서로서로 다 싸그리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야 이거는? 와들와들 여초 난리. 이게 누군데요? 곽혈수라는 유튜버 분께서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곽철수라는 분한테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무슨 얘기죠 이게? 이게 남성분한테 저격을 하는 건가요? 이 상대분도 여성분이신 것 같네요. 제발 여성 청결제라도 좀 바르셔가지고 끔찍한 냄새를 맡는 사람이 저 이후로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협절 공유? 뭔가요 이게? 이딴 말하는 애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결말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게 누군데? 진짜 심한 말이 나올 것 같다고. 왜 욕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가 너무 이해를 못해서 죄송한데 뭔 내용인지 설명은 좀 적어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밑에 댓글 다신 분들은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 읽고 싶지도 않은데 뭐 다른 사람 정리해놓은 거 없냐. 진짜 이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심해냐? 어느 정도까지 음지야? 진짜 어디 뭐 다크웹에서 퍼온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을 쓴 사람이 좀 배려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사건 타임라인에 앞뒤 자르고 글을 쓴 사람의 배경 지식에서 해석 가능한 것만 올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뭐 누구한테 피해를 받은 건지 이 욕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건지 전후 사정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이분이 본인 유튜브에 올린 그런 내용들만 캡처 따서 올리고 그 뒤에는 욕먹는 거 올리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안 하면은 반격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한테 어떤 공격을 받은 거죠? 이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제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게 좀 부끄럽기는 한데 일단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오사카로 가는 항공편이 하루에 되게 많이 줄었네요. 한국이 이거 무서워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위도 금지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수기 대비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최근에 내용 확인을 했을 때는 일본 측에서는 되게 반기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혐오를 한다 인종차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한국 안 간다 라고 했을 때 쌍수 들고 환영을 했던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그 몰지각한 행동이나 아니면은 부끄러움 모르고 민폐 끼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본인들 국가 이미지에 실추시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글리 코리안 소리 듣는 분들도 좀 자제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는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일본 전역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는 900여 편. 무려 16%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 이용객이 급감을 하면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권의 가격도 우리 돈 1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이건 개꿀인데? 문화예술 부문에서 이른바 한일령도 확대가 되고 있다. 셀러문 뮤지컬? 재밌어 보이긴 하네요. 저도 셀러문 세대이기 때문에 우사기도 그렇고 턱시도 가면도 그렇고 특히나 턱시도 가면 버프 먹었는데 되게 잘생겼네. 원래부터 미남이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미남은 아니지 않았나. 이건 좀 이 구도만 보면 되게 보고 싶은데 보려면 일본 가야 되나?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열린 뮤지컬 아닌가요? 혹시나 이분들 중국 분들이신가? 그럴 수도 있죠. 중국에도 미남 미녀들 많으니까. 왜 자꾸 실사화를 하는 거임? 저기선 저게 팔리니까. 근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최근에 원더리벳이랑 그리고 나토리 콘서트도 되게 잘 다녀오고 재밌게 즐겼기 때문에 이런 거 열리면 또 가고 싶은데 29일 상하이에서 열린 일본 가수의 공연도 잇따라서 취소가 됐다. 28일 아침에 공연 취소 요청을 받았다? 되게 무례하네. 믿기지 않고 말문이 막힌다. 되게 예의 바르게 글을 쓰셨네요. 이게 연예인이고 이게 좀 탑스타의 위험이구나. 대단하다. 일본 총리가 사과할 때까지 반격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졸렬하게 대응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 일본 여행 취소가 속출함에 따라 관광업계는 타격을 입고 있다. 그렇군. 일본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다카이시 총리의 발언 여파로 인해서 관객이 급감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고 다른 나라들에서 특히 중국에서도 이거 급감을 해봤자 볼 사람들 보고 하는데 영화는 내려질 수도 있고 꼭 봐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분들 공짜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개인적인 오락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간과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 건 또 열심히 하시네. 중일 갈등 고조 속에 한국은 혓결 물었다. 아파. 한일 관계도 좀 좋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일부 사람들이 사고치고 입 잘못 놀려가지고 서로 양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봤자 저한테도 그렇고 대다수의 분들한테는 좋을 일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깡을 듣고 극대노했었다는 박진영 씨 뭘까요? 우리 장관님 B 씨가 깡을 하겠다 그러면은 많이 곤란해졌어요. 깡 나오고 B한테 몇 시간을 진지하게 설교를 했다. 하나하나씩 이건 아니다. 심지어 1일 1강이라는 말도 있다. 놀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을 뒤흔든 깡 신드롬. 민망스 내가 왜 그랬을까. 깡으로 CF까지 찍은 B. 새우깡 말씀이신가요? 다음 주에 밥 먹기로 했는데 억함. 근데 은근 중독성 있고 그리고 좀 되도 않는 사람이어도 웃겼을 건데 펀치라고 춤 잘 추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던데 나는. 그랬습니다. 실시간 논란 중인 톱 레제 모티브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죠 다들. 재밌는 건 만화가가 소아성애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이랑 함께 일하거나 여성을 폭행하더라도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다. 하지만 만화가가 포르노를 보고 의상을 작품의 영감으로 삼으면 갑자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으로 취급받게 된다. 이게 양덕으로부터 파묘된 체인소맨 레제 논란. 이걸 보고 여기서 해외에서 말을 하는 건가요? 후지모토가 닭을 표절했다. 누가 그를 교수형에 처하라. 체인소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X 하신 분이 적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냥 히키 일남의 파쿠리 모음집일 뿐인데 무슨 깊이 있는 예술 만화처럼 빨리는 게 엄청 이해가 안 된다. 체인소맨에서 매력적인 캐리, 인상적인 연출 이런 거 있다 싶으면 그건 99% 누구 거 베꼈다고 보면 된다. 이러면 또 표절이 아니라 오마주라 그러는데 메이저 베끼면 그게 표절 아니냐? 라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메이저를 베끼면 그게 오마주 아니냐? 이런 내용일까요? 댓글들을 보면은 성인이 합법 포르노를 볼 수 있고 거기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왜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발작을 하는 거냐. 야동을 봤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 사이버불링하고 매장시키려는 사람들이 끔찍하다는 반응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것도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분쟁이나 이런 걸 조장하는 한국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외국 사람인 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 일했어서 일했기 때문에 일을 해서 라고 적는 게 좀 더 제 입장에선 덜 불편한데 뭐 이 사람 개인 계정이니까. K게임 관련 분노가 많다. 여성의당 지지한다. 그렇군. 여기서 이제 체인소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글을 퍼가서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군요. 근데 그거는 또 한국 망신을 시킨다는 내용보다는 그냥 일부 한국의 안 좋은 모습 본 다음에 한국 까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취업 상황에 멘탈 터진 서울대생. 아니 서울대생이 취업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이냐?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문과라지만 이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 최상위권만 모아놓은 곳 아니냐. 근데도 고작 대기업 하나 취업하는 것도 빡세다는 게 말이 되는 세상임?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가? 서울대 문과도 이러면 그 아래는 대체 어떻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중경외 씨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세상이. 양심에 손을 얹고 님이 4년 동안 배운 게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될지 생각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댓글에서는 신입생 때나 가질 만한 뽕을 아직도 갖고 있네. 근데
서울대면은 그래도 네가 고른 서울대다. 문과는 검정고시 강사하는 게 현실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머리랑 일머리가 다르다는 거를 오히려 대기업들이 더 잘한다. 그것도 하루 이틀 쌓인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애초에 문과대는 경영대 제외하고는 취업을 위해서 가면 안 되는 곳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당사자인데 솔직히 취업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본인이 원하는 크기의 회사에 못 들어갈 뿐이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서연고면은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데 과를 떠나가지고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리다 어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솔직히 그 대학 들어갈 정도의 노력이나 그런 재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무리 본인이 요령이 꽤나 뛰어났고 뭐 그렇다고 해도 남들에 비해서 노력 많이 한 게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문과는 원래 학문하러 가는 데 아니었음 대기업을 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학벌보다 그 직무에 맞는 학과와 인재를 뽑는 건데, 서울대라는 것만으로 나보다 아래급 학벌들은 어떻게 취업하라는 거임? 이러면 어이가 없다. 확대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서울대니만큼 다른 스펙이 더 있을 텐데 못하는 거잖아 하는 게 더 확대 해석 같다. 회사에 들어가도 적응을 못할 것 같다. 그거는 또 사바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하버드 애들 지금 인턴십도 없어서 절망 중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주고받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덕후에서 좀 쓴소리 듣는 것 때문에 제목이 이런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아줌마들한테 비웃음을 사는 서울대생들. 그러니까 이 서울대생을 좀 쓴소리하는, 덕후를 보면서 쓴소리를 하는 DC 싱글벙글 갤러리인가요 여기가? 예, 싱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속상합니다. 뭔가 편한 일, 그러면서 다들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노동들 다들 열심히 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다들 원하는 옷들, 원하는 가방, 원하는 이어폰, 원하는 핸드폰, 원하는 컴퓨터들 맞추고 원하는 음식들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인생 살면 좋을 텐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나라에선 그런 게 어렵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이소에서 실수했다가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람. 무인 점포뿐만 아니라 다이소도 조심을 하라. 결제해달라고 갔더니 셀프 결제하라고 짜증을 내서 셀프 계산대에 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개 구매한 물품을 본인이 스스로 셀프 계산하던 와중에 하나를 누락해버렸다. 당연히 한 번 더 확인 안 한 건 내 잘못이 맞는데, 근데 그게 도난 방지택이 있어서 막 벅벅 여러 개 한 번에 문지르다가 실수한 거다. 그리고 제가 맘먹고 도둑질할 거였으면 회원 적립을 왜 하겠냐고. 난 정말 당당하게 내 개인정보 다 노출을 하면서 회원 적립을 했고, 누락되면 당연히 연락처도 결제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다. 근데 연락 하나 없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해서 살면서 저으로 취조실에서 엉엉 울었다. 이거는 좀 속상한데, 그 와중에 합의금으로 물건을 30배 넘게 받아갈 때 갑자기 싱글벙글 하더라. 그 전까지는 합의를 위해서 매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도둑 취급하면서 짜증 다 내셨고, 같이 방문한 부모님이 같이 사과하는 거 보면서 그런 실수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짐. 본인 잘못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사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차갑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 어렸을 때나 이럴 때에 비하면은. 경찰서에서도 이 얘기 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셀프 계산대에서는 100% 계산 책임 본인한테 있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법원까지 가서 판결받고 벌금까지 내고 왔다. 법원에 가기까지 2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을까봐 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이게 가벼운 일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든, 아니면 이건
내가 좀 억울한데 이거 무죄방면 될 것 같은데 불기소 처분 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상황에서도 불안하고 심장 쪼그라들고 막 이러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본인 것이 100%로 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힘들죠, 마음이. 그 전에 저는 다이소를 한 달에 10번 이상 갈 정도로 자주 방문했었고 한 번도 물건 누락한 적이 없다. 그냥 무인 시스템 도입하는데 리스크 지지 않는다는 말에 너무 동의해서 주절주절 해봤다. 다이소 화장품 좋다고 많이 가던데 조심해야 한다. 이래서 사람이 해주는 걸 계산이나 결제나 이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점포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약간 제가 딱딱딱딱 찍으면서 그런 저의 모습에 좀 빠릿빠릿하게 하고 잘하면은 그러면 그래 이 정도는 잘하지 이러면서 자아도취하는 감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적는 말이지만 합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경찰이 합의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멘탈 다 터져가지고 가게에 방문해서 누락된 걸 몰라다 사과드리고 바로 합의를 했는데 합의는 나의 범죄를 인정한다가 기본 전제다. 불가피하게 셀프 계산하셔야 하면 영수증 2번 확인해라. 생각보다 경찰서에서 출석을 하고 법원에 가는 일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킨다.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 그 2달간 지옥에서 살았다. 너무 속상한 일이네. 분명히 그 계산대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도 다이소 가보면은 저도 압니다. 사람들 너무 많고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바쁘고 특히나 요새 편의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이소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나가다가 봐도 되게 몰상식한 고객들도 많기 때문에 막 반말은 기본에다가 본인이 말을 똑바로 못하는 거를 되게 점원한테 뭐라 그러는 경우를 보면은 진짜 괜히 오지랖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불똥 튀기도 하고 가가지고 진짜 그 특유의 상황 있잖아요. 막 그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이 막 이걸 왜 모르냐고 막 뭐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점원분이 살가운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맞고 아닌 분들이 틀리고 이 내용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러기 어려우니까 애들 중에도 넉살 좋은 애들 보면 신기하고 저는 그런데 근데 점원분들이 이제 막 힘들어하고 위축된 게 보이고 이러면은 가가지고 막 어떤 거 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껴들기는 해요.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잘 풀리면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그 편의점이나 그 매장이나 음식점이나 갔을 때 반겨주시는 게 보이면은 내가 잘했다 생각 들고 그래요. 서비스로 뭐 하나 더 주시면 그것도 좋고요. 손님한테 노동 전가하면서 자기들이 실수하면 실수고 손님이 하면 절도다. 참고로 관련 사례가 되게 많다. 다 무인 계산대 있는데 여기는 바코드 찍고 물건 내려놓는 위치에 저울 내장도 있어서 바코드 안 찍고 내려놓으면 머리 위에서 영상 찍혀서 직원 확인하고 다시 진행할 수 있게 해놨다. 오, 이것도 돈 꽤나 들 것 같은데 잘 돼 있네요. 서로한테 좋은 거죠,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저울 활용에는 대표적으로 이마트가 있는데 이렇게라도 하든가 성의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구나. 그래 저런 거 도입해 놓으면은 회사에서도 초반 도입할 때의 비용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얼굴 붉힐 일이나 특히나 이런 게 지금 제가 사실 정황 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단순한 글만 보고는. 근데 해당 매장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글이 퍼지고 하면은 당연히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가치 보존하고 하려면은 고소득 연하 이케맨이 아니면 결혼을 못 한다는 분들. 아. 근데 연봉 1억 이상에다가 아니지 엔화 기준이니까 1억보다 훨씬 위네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따지면은 거기에다가 170cm 이상 한국 남성들 기준으로는 저 정도면 되게 양심 있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평균 키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전체적인 신장 자체가 남녀를 불문하고 조금씩 더 네, 그렇다고 하니까 절대 연하여야 한다. 평생을 함께할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저런 부분들을 본다. 되게 잘생겼네요. 약간 그분이랑 눈매나 미소나 이런 게 비슷한 게 신화의 그 연기 뮤지컬 하시고 김동완 씨 맞나요? 그분이랑 되게 닮았는데 그분도 되게 미남이신데 이분도 되게 잘생기셨네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섬동네가 바로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본에서 안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외적인 걸 중시하는 편이다. 이분도 되게 깔끔하게 잘 꾸미셨는데 멋있다. 싫은 점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귀여운 타입이면 용서가 되지 않냐. 외모가 예쁘면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거는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분의 경우에도 얼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성 분께서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키가 됐든 덩치가 됐든 근육량이 됐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성격이 됐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얼굴이 남자인 제가 봐도 잘생긴 분들은 확실히 싸움이 적어요. 연인 간의 갈등이 적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잘못으로 다른 분들의 그런 싸움까지 가지도 않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도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헤어지는 건 매한가지긴 했는데 저 잘생긴 놈이 차일 정도면은 도대체 얼마나 개차반으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게 맞아요. 약간 역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이 여성분의 잘못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관대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성분이 예쁜 그 연인분에 대한 배려심이나 그런 허용되는 그 잘못의 척도보다는 여성분이 잘생긴 남자친구, 잘생긴 배우자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놓는 게 더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례에서는. 매일 보는 거니까 자기 타입이 아니면 힘들다. 근데 이거는 너무 기준이 까다로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맞는 상대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만났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랑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상대면은 그 사람이 외모가 완벽한데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은 많이 어렵지만 가능하면은 자기 타입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래도 인생에서 60% 70% 정도가 행복할 게 80%까지 80% 90%까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힘들 수 있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헤쳐나갈 수가 있고 많이 어려운 상황도 같이 극복해 나갈 용기가 생기고 그런 거 보면은 운이 좋은 거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외모상에 맞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맞고 다른 부분들도 맞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나간다는 게, 그런 분들은 어디 여행을 가도 좋고 뭘 같이 먹어도 좋고 이런 모습 보면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죠. 함께 오래 같이 살 거라면은 내면이 중요하다. 이게 1차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외모가 정말 엄청나도 그래도 진짜 별의별 문제점들이 많으면은, 라고 조금 폼 잡으면서 얘기를 해봤지만 역시 외모가 더 중요하다. 역시나 외견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 이거는 오른쪽 분이 계속해서 인터뷰 하시는 거죠. 근데 솔직한 모습이 호감이긴 하네요. 귀엽고 오빠이가, 예, 오케이, 예, 네네. 그렇다면은 좀 뭐든 용서할 수 있다. 솔직한 놈. 네, 그렇습니다. 결국 모두가 내면보다 외면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결혼 상대를 외면만으로 정하는 건 안 되는 일일까? 그래서 오늘 일본 여성들을 대표해서 모신 출연자는 아스카라는 가명이겠죠? 여성 회사원분. 결혼 활동만 10년째 하면서 300명이 넘는 남자와 만나본 베테랑 구혼녀다. 그런 여러 번의 활동 끝에 결국에는 이케맨, 미남이 아니면 흥미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외모 지상주의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믿지 못하겠어요. 이거 그거 아닐까? 그냥 방송에 자극적인 소재로 그냥 연출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특히나 좀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본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모를 보는 거에서는 청결함 같은 것도 본인이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 허술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 그런 사람들이 드물기도 하고요. 그래도 일생일대 결정이고 결혼 상대니까 전갱이 같은 남자는 안 된다. 다랑어가 아니면 안 된다. 가능하다면 참다랑어 같은 크로마그로가 맛있는 물고기인가요?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300명이 넘게 만나면서도 운명의 상대를 못 찾은 그녀가 내거는 필요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란 대체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연하를 원하지만 동갑까지 허용을 해준다는 주의.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오타니도 아웃이 된다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골격이 있으니까 운동을 해서 근육이 붙으면은 체중 70kg 정도는 쉽게 넘는다는 패널들의 지적에도 이분은 절대로 70kg 아래여야 된다, 체중이. 맘대로 하십시오. 연봉은 1억 이상에다가 키도 170 넘어야 되고 체중은 70kg 이하여야 된다. 뭐 잘 구하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300명 보셨는데 앞으로도 더 보실 수 있고. 이케맨이라는 거는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본인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세트로 갖춰져야 이케맨인데, 무엇 하나라도 부족한 건 이케맨이 아니라 이케맨 풍의 남자일 뿐이다. 그래서 안 된다. 얼굴이 잘생겨봤자 가난뱅이거나 뚱뚱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명을 만났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 그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살 연하의 연봉 800만에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이케맨을 찾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대를 사위로 와달라는 조건을 걸었더니 남자가 런쳐서 결혼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웃음거리로 얼굴까지 안 나오고 하면은 그냥 배우분 섭외를 해가지고 대본을 읽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여성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퍼와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일본 여성에 대한 시리즈 제목은 이거네요. 나의 스시녀가 이럴 리 없어. 약간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인가요? 그 소설의 제목을 좀 꼬아서 내놓은 것 같은데 괜히 봤다 싶기도 하고요. 소방관 임신 여직원 이게 맞냐라고 하는데 소방관임. 임신 여직원 해도 너무하는데 소방은 출동부서 여직원이 임신하면 일근 근무로 돌린다. 법적으로 임신 여직원을 24시간 근무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일근을 시키는데 일근이라고 해도 내근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데 임신을 해도 자꾸 교대 근무를 요구를 한다. 교대 근무하면 초과 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그 초과 수당 받겠다는 거고 당연히 출동은 안 나가고 제일 출동 없는 차에 배치하는데 그마저도 큰불 나거나 새벽 출동에는 출동을 나갈 리가 없다. 초과 수당은 그러니까 정규 근무 시간에 비해서 오버되는 시간에 대한 보수로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출동 안 나가면서 그 돈 받겠다는 게 너무 싫다. 출동 안 나가면서 교대 근무로 그 초과 수당을 받게 되면은 그 빈자리는 나머지 누군가들이 메워야 하잖아. 그럼 출동 나가서 2인 1조 해야 되는데 애초에 한 명이 안 나왔으니까 혼자 구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고립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본인 그 돈 좀 더 받겠다고 직장 동료 보고 혼자 목숨 걸고 일하라는 게 다른 직업도 아니고 진짜 소방관이 그런 게 말이 되냐. 결국 올라온다. 본인이 여직원이라서 더 안 좋게 보이게 되는데 다른 임신 여직원들이 교대 근무할 때 욕 엄청 해놓고 지가 임신하니까 아주 온갖 배려 다 받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난리가 난 사람이 있다.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게 절해놓고 이제 자기 눈치 준다 싶은 사람은 뒤에서 호박질 엄청 까고 당긴다. 뭐 안 바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해도 이러다 진짜로 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좀 문제가 해결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목숨 걸고 큰일 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환경에서는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동을 하시는 건데 저런 상황에서 구조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구조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공무원 임신한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어떻게든 수당 꼼수로 받아먹으려고 혈안인데 임신 여직원 분들만 일부 그런 분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다 좀 칼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본인도 같은 성별이고 그렇지만 저걸 왜 받아주냐라는 분도 있고요. 그 소방관이 좀 안 좋은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다른 사람들 3명 있으면 3명 5명 있으면 5명 다 받아먹고 다 득받는데 본인은 10번 20번 오는 그런 일이 아닌데 왜 나만 못 받아먹어 라는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같이 다 잡아내야 되는데 무단횡단이 됐든 아니면은 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생기는 곳들에서는 다 그런 변명들이 나와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 때만 먹으라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뒤로 돌려서 득보고 모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잣대가 엄격해?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오려면 다 잡아야겠죠. 싱글벙글 포켓몬에서 가장 논란되고 있는 장면 피존2 피존이 진화한 영웅. 너 얘 잡았었잖아. 이때가 갈색시티인데 포켓몬스터 무인편에서 지우의 피존2는 상록숲에 있는 유일한 피존2여서 우두머리가 되었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날고 있는 피존2가 원래 지우의 피존2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음. 그렇다면 얘가 마중 나온 건데 지우야 내가 왔어 하면서 코앞에서 날아다녀도 검색하느라고 제대로 못 봄. 눈물 차오르면 어떡해. 진짜 지우는
애가 병원을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아이네요. 근데 참 이상하긴 하다. 전 세계 1위 IP 애니메이션인데 이런 거 하나 캐치를 못해서 20년을 넘도록 밈으로 자리 잡은 거 보면 제작진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도 하기 못한 게, 그 제작진들이 새로 물갈이 된 제작진들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애니메이션에서 본인들이 업무를 보고 일을 하는 걸 텐데, 분명히 어디선가는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냥 웃으면서 즐기는 것 같아요. 아, 이 밈 유지하지 그냥. 우리가 이어져 온 이 밈을 좀 끝맺음 지어버리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면서 뭔가 문화로,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우가 알고 있으니까 외면하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다, 이걸 모르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지우 이 미친 유기충 자식. 그죠. 뭐 그렇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더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쉬고 다음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독감 한번 걸려보니까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많이 힘든데, 다들 독감 많이 많이 조심하시고 청결하게 어디 다녀오면은 그냥 수시로 양치하시고, 전 그래도 걸려서 굉장히 짜증났는데 뭐 으슬으슬하다 싶더니 온몸에 힘없고 힘들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